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환자분 수술 이력을 보면 2014년에 발치 교정을 하셨고 23년 10월에 이제 이중턱 지방흡입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왜 환자분이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지는 이해도 되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환자분은 입이 나와 보인다는 느낌 때문에 발치 교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환자분은 얼굴이 굉장히 납작한 상태고 이 교환면의 각도가 매우 가파른 상황이에요. 교환면 각도를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측정을 해서 보면 지금 환자분의 교환면의 각도는 지금 자세히 보면 대략 한 24도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 뭐 서양 사람 포함해서 이 교환면, 이 오클루잘 플레인 앵글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정상 범위는 9도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4도가 정상 범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많이 봐줘도 지금 환자분이 10도 이상 가파른 경우거든요. 이런 상태면 위턱이 나와 보이고 아래턱은 무턱으로 보여요. 그리고 정면에서 보면 얼굴이 길어 보이고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또 입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위턱이 나와 있으니까 위턱을 넣고자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또 이렇게 위턱이 나오고 아래턱이 들어간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이중턱이 보이기 때문에 이중턱 지방흡입을 선택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아쉬워요. 안타깝고. 제가 발치 교정은 정말 신중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교정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환자들이 입이 나왔다 그러면 또는 무턱이다 그러면은 입을 넣으면은 무턱도 좋아지고 입 나온 것도 좋아져 라고 말을 하죠.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모든 입이 나왔다고 무턱이라고 하는 환자한테 이렇게 발치 교정을 해서 입을 넣어 놓으면 얼굴이 밋밋해지고 실제로 이런 인매가 약간 할머니처럼 되고 그 다음에 무턱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얼굴만 길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납작한 얼굴이 돼버려요. 이걸 해결하려면 사실은 턱이 더 앞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코도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무턱도 해결돼야 돼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실은 입이 나왔을 때도 상악을 이 방향으로 집어넣고 앞으로 빼는, 다시 말하면 시계 방향의 회전을 하는 양악 수술이 되어져야 되는 게 환자분한테는 맞아요. 이렇게 되면 턱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중턱도 당연히 좋아지고 상악도 들어가니까 입 나온 느낌이 줄어들고 턱이 하악이 앞으로 나오니까는 무턱이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코도 세우고 뭐 코 길이도 연장하고 중안면부, 이 밋밋한 중안면부도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주고 코도 양껏 세워주고 높여주고 코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이 되는데 지금처럼 발치 교정을 하고 와버리면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이 있어요. 양악해서 물론 지금도 뭐 턱을 앞으로 뺄 수도 있고 하악을 앞으로 뺄 수는 있는데 발치 교정을 해서 지금 입을 넣어버렸기 때문에 상악을 더 넣어버리면 이때는 또 여기가 너무 꺼져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진짜 몇 가지가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데 지금 환자분이 또 그렇게 오셨네요. 일전에 병원에 치과 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자기가 치과 학생이던 시절에 입이 나왔다고 그때 선배가 발치 교정을 해서 입을 넣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환자분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오셨는데 뭐 치과 선생님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발치 교정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고 지금 양악으로 빼기에도 어려운, 그렇다고 입을 다시 치아를 벌리고 임플란트를 심고 이런 짓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힘든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권할 수 없는 그런 수술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환자분도 그런 상태예요. 얼굴이 길어 보이고 입이 들어가서 밋밋해 보이고 코도 낮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얼굴에 입체감이 없어서 납작하고 뒤로 누운,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이렇게 뒤로 누운 느낌 드니까 거기다 이중턱까지 있으니까 정면에서 보면 얼굴이 길어 보이기까지 하니까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불만사항이 얼굴이 길이감이 있다. 특히 앞턱, 귀 및 턱 라인이 아주 길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교합평면이 이렇게 가파르면요. 턱의 각도, 이 각도를 저희가 재거든요. 이런 각도를 재는데 이 각도도 굉장히 가파라져요.
이 각도가 대한민국 사람 평균이 116에서 118도 정도 되거든요. 갸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125도 언저리 되고요. 130도가 넘어가면 개턱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귀밑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환자분이 135도나 돼요. 그러니까는 턱은 옆에서 보면 가파른 느낌이 들고, 정면에서 보면 얼굴이 길고, 발치 교정으로 입까지 넣어놨으니 정면은 얼굴은 입체감 하나도 없고, 게다가 코도 낮으니까 평면적이 돼버리니까 어린 친구가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이상한 얼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근데 이미 어차피 한 상황이라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안면부가 꺼져 있으면 돌출눈이 심해 보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이라도 환자분 양악을 생각하시는 게 맞고, 시계 방향 회전을 할 때 하악이 많이 나오더라도 상악은 조금만 넣어서 이 방향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 덩어리 자체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서 얼굴 길이를 줄이는 게 맞고, 그래야 이 각도도 변하고요, 교환면 각도도 변하고, 하악의 무턱 느낌이랑 긴 느낌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상악은 조금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 계획을 아주 정밀하게 하고, 그러면 코는 더 퍼지고 납작해져요. 그 후에 콧대도 높이고 코끝도 높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중안면부 꺼진 것도 좀 해결하는 게 환자분한테는 순서로는 맞는데, 너무 지리하고 큰 수술들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애시당초 발치 교정도 한 1, 2년 걸려서 힘들게 하셨을 거고, 그래도 이중턱이 좀 나아질까라는 기대에 턱 및 지방 흡입도 하는데, 지금 환자분, 이런 환자분한테 이 이중턱 지방 흡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느낌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비대칭도 있고, 지금 비대칭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그런 수치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얼굴뼈를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하악각 사이 거리를 재거든요. 요 거리를 재면 지금 환자분이 한 89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95mm니까 굉장히 폭이 좁죠. 그 다음에 광대 너비도 재는데, 광대 너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대략 한 121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여자 평균은 126mm예요. 굉장히 갸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너비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재보면 두상은 143mm 정도 돼요. 여자 평균이 143mm 정도니까 두상만 평균에 가깝고 광대랑 턱은 작아요. 그러니까 역삼각형의 얼굴이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이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한 121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여자 평균이 118mm예요. 좌우가 좁은 채로 얼굴 상하 길이가 길다 보니까 더 길어 보이게 되고, 턱이 뒤로 들어가 있으니까 더 길어 보이게 되고, 얼굴이 납작하니까 더 길어 보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에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가시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중안면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52mm, 3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여자 평균은 이게 52, 3mm 돼요. 그러니까 중안면부 길이는 정상에 가까운데, 이 코앞 가시에서 이 턱 끝까지 요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요게 한 68mm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자 평균이 이게 66mm예요. 그러니까는 2mm 정도 얼굴이 긴 거죠. 근데 좌우 폭이 좁은데 얼굴이 기니까 훨씬 더 길어 보이는, 또 중안면부는 짧고 하관이 더 길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얼굴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을 볼 때 이 CT는 지금 정렬이라는 걸 한 모습이고요.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요. 그러면 치아 중심 라인은 그럭저럭 교정도 했고, 턱끝 중심 라인도 그럭저럭 잘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건 왼쪽에서 보는 모습인데 사각턱 오른쪽이 안 보이죠. 네,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왼쪽 사각턱이 이렇게 뒤에 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 비대칭이 이제 극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중심 라인은 그럭저럭 맞죠. 그리고 턱관절이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 그리면 이쪽 오른쪽이 조금 떠 있지만 그럭저럭 맞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짧게 옆으로 이렇게 가다 끝나요. 그래서 턱 길이 자체도 중심에서 여기까지 길이도 양쪽이 달라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두상이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여기가 없죠. 크게 말하면 얼굴은 여기 있는데 머리통은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생긴 비대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이쪽이 더 머리통이 커 보이는 느낌도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가 있으니까 뭐 여기가 더 광대가 나와 보인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귀도 보면은 이쪽이 지금 돌출기라고 해서 여기 헬릭스라고 하는 부위에 요 주름이 없는데, 이러니까 이런 주름 없는 돌출기 느낌도 있고, 이쪽은 또 귀가 접혀 있죠. 그러니까 귀도 좀 짝짝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을 뭐 양악으로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사실은 요 정도면은 비대칭 때문에 양악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뒤통수가 이렇게 짝짝인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교환면이 너무 가파르고 턱이 너무 가파르고 한 모든 원인은 입이 튀어나와 보인다는 이 느낌도 다 여기서 생긴 거기 때문에 환자분은 양악을 생각하시는 게 지금이라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서로 보면은 양악을 한 다음에 코가 더 퍼지고 낮아지고 못생겨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코를 최대한 코끝을 뭐 그냥 귀연골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좀 높이를 충분히 못 얻을 것 같은데, 충분히 코끝을 높이를 얻는 게 중요하고요. 콧대랑 코끝이랑 우리가 높이를 다 얻을 수는 없어요. 여기를 얻으려면 여기도 얻고 싶고 길이도 얻고 싶고, 그러니까 코의 3대 요소가 콧대,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길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환자분은 코가 굉장히 작고 피부가 늘어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늑연골을 통하든 어떤 뭐 조작을 통해서든 콧대도 어느 정도 얻어야 되고, 코끝이 무조건 높아지고 이렇게 길어져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고민하시고, 일단 1차적으로는 환자분은 양악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을 꼭 전달드리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발치 교정 신중하세요 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게 또 뭐 돈 들여서 광고하는 치과들과 또 발치 교정을 주로 하시는 선생님들, 또 이중턱 지방 흡입을 하시는 선생님들, 그런 광고에 일반인들이 노출되다 보면 본인 상태는 자세히 판단하지 못한 채로 발치 교정을 하고 이중턱 흡입을 하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아쉽고, 특히나 발치 교정은 되돌리기가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많이 서운해요. 그래서 제발 발치 교정은 좀 신중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양악을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